동탄 롯데캐슬 22억 신고가,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호재도, 백현마을 5단지 1억 4천 올라, 파주 운정 연말 개통 기대감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를 고민해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GTX가 서울 집값을 자극할 것이다. GTX가 서울 집값을 대폭등시킬 것이다 라고 19년도, 2020년도에 부동산 상승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뉴스 잘 보세요. 서울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뉴스는요, GTX 라인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일부가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오르지 못하면요, 수도권은 절대 못 올라요. 지금은요,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혼돈의 시기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정 상품이 오르고 특정 상품은 오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혼돈의 시기에서 발생한다고요. 자, 코스피가 오르지 못하고 대형주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요, 바이오주 같은 중소형주 또는 잡주가 올라갑니다. 왜?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고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특정한 테마만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소형 종목들이 52주 내내 올라가고요, 1년, 2년, 3년 내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올라가다가 꺾이고 거기 갖고 있던 세력들은요, 다 팔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작전을 펼치고 있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오르지 못하는데 분당, 동탄, 수서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서울이 쭉 상승을 해줘야지 경기도권도 같이 올라주는데, 이렇게 동탄에 롯데캐슬 또다시 22억 신고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동탄 롯데캐슬을 22억에 삽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요, 가격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탄 투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자, 41평이 2023년 10월 달에 21억에 거래되는데 24년 2월에 22억에 거래가 됩니다. 매매 22억. 이전에 거래된 건 없겠죠. 왜? 21년 7월 달에 입주했으니까요. 2년이 넘은 이 아파트를 집주인이 최초로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동탄역 롯데캐슬 22억에 팔린 게, 여러분, 이 22억에 동탄역 롯데캐슬 사면은 얼마가 되면 돈 벌었다 할까요? 이거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잖아요. 맞죠? 22억이 4% 세금 내보세요. 취득세 8,800, 법무사 비용하면요 1억이에요. 이거 돈 벌려면요 24억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동탄역 롯데캐슬 22억인데 분당에 이걸 보자고요. 과연 알파리움 파크뷰는 얼마예요? 48평이 22억 3천입니다. 훨씬 더 상위 급지에 있는 분당의 파크뷰가 22억 3천이에요. 22억 3천. 저게 말이 돼요? 이 말이 뭐다? 분당도 서울도 상승을 해줘야지만, 분당과 서울이 상승해줘야지만 동탄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요 4개 구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치고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세요. 일부 신고가 단지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전에 직전 신고가를 갱신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신고가입니까? 힘이 약하다니까요. 강남에 개포동 가볼까요? DH 아너힐즈가 여러분 최근에 7층이 28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포동 루체나임 최근에 26억 8천에 거래가 됩니다. 22억에 동탄에 사는 게 왜 사는 거예요? 4억 더 포트에서 개포동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동탄의 상승을 위한 지속 가능한 힘이 과연 얼마큼 오랫동안 유지가 될지, 이거를 고민해 보시라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 언젠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고작 하락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상승한 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세 상승했다고요. 이렇게 2013부터 2021 거의 7, 8년 동안 내내 상승했기 때문에 고작 2년 하락한 거 가지고는요, 시장에서 현재 금액대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요, 부채율이 크잖아요. 부채 총량이 크다고요. 금리가 이 정도로 비싸고 대외 변수가 이 정도로 좋지 않은데 대출을 10억 20억 끼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 많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서울 아파트는요, 결코 지방광역시가 오르지 못하는데 서울만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못 올라갑니다. 왜? 대한민국 유동성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싸면 지방의 투자금 때문에 몰려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지방이 비싸져서 서울의 턱밑을 추격하고요, 지방이 비싸지니까 투자자들이 상대적인 가격대가 서울이 저렴하네? 그럼 서울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해 보시라고요. 부동산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호 지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집 내놔보세요. 안 팔립니다. 그리고 백현말 5단지 분당에 1억 4천 올랐다? 이게 옳은 건가요? 옳은 게 아니죠. 층과 방향과 그리고 이 매수인이 호구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따라서, 아니 매도인이 좀 더 강경한 자세, 절대 집값 못 깎아준다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 가지고 요런 실거래가가 체결이 된다고요. 현재는 혼돈의 시기다 라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있는데요. 비관론자는요 항상 옳은 말 합니다. 하지만 낙관론자는요 항상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